어떤 네, 점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서요. 그러세요? 네. 네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 네. 전망도 궁금하고, 음, 그다음에 매도한다면 시점과 네. 어떤 수익형 부동산이 전망이 좋을지가 궁금해서요. 그러세요. 대략적인 위치 알 수 있을까요? 네, 상도동입니다. 상도역 부근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도 검색 마무리하셨으니까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도역 부근에, 7호선 상도역 부근에 네. 다 가구를 갖고 있다, 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이, 다시 좀 더, 뭐가 궁금하다고요? 네, 부동산 대책이 6.17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수익형 꼬마 빌딩의 어떤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요. 예. 제가 매도를 한다면 시점도 좀 궁금합니다. 아, 매도를 한다면, 네네네. 매도 시점. 네, 그럼 얘는 다가구다 그랬으니까, 네, 이제 통건물이에요. 예, 맞죠? 네, 통건물 다가구는, 네. 자, 이게 언제쯤 구입을 하셨을까요? 2014년 후반이요. 14년에 구입을 하셨군요. 네, 네. 어느 정도 금액으로 구입을 하셨을까요? 예, 실투자금은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아니, 매매가. 매매가는 24억 정도 들었죠. 매매가 24억 정도. 네. 네. 예, 실투는 10억을 네, 했는데 네. 여기서 처음부터 10억을 넣고 월세를 받았나 봐요. 일부는 전세가 있어서요. 그 이후로 월세로 좀 전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많이 전향했다는 거는 투자 금액이 더 더 늘어났다는 들었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죠. 서서히 더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네. 구입했을 때 전세 보증금이 얼마에 월세가 얼마였을까요? 전세 보증금은 11억 정도 됐고요. 네. 네. 그다음에 월세는 그때는 한 7, 8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700 정도 네. 네. 됐군요. 그러면은 24억에 네. 11억 정도 보증을 끼면은 13억인데 네. 월세가 700만 원이면 이거는 월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이 물건은 다가구라도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나쁘지 않은 물건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똑같은 다가구라도 지금 현재 다가구를 구입을 했었을 때 네. 투자 금액 대비 이렇게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를 수익형으로 전망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는 얘는 거의 예외라고 봐야 돼요. 네. 24억이라는 돈을 다 넣었었을 때 네. 그랬었을 때 보증금 별로 없이 약 한 500에서 700 정도가 나와야 돼요. 아. 그런데 네. 보증금 11억을 안고 700이 나왔다는 거는 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여기 제가 돈을 한 13억 정도를 넣고 700만 원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5%도 넘어요. 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예. 이게 그런 거는 서울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자, 결론이 뭐냐? 네. 다가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형 상품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 질문을 다가구인데 수익형 전망으로 물어서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따로 떨어져서 보셔야 돼요. 이 물건은 다가구지만 수익형 상품은 맞아요. 네. 이게. 그리고 시기적으로 14년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거의 한 6년 흐르면서 시세 차익도 얘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얘는. 많이 오르겠죠. 그때 네. 24억에 샀으면은 이 정도 수익률 나오면은 네. 구입할 때도 구입을 잘 했고 네. 그때 당시에도 700만 원, 11억에 700 정도 나오면은 거의 시가가 한 20억, 30억 대는 간다고 봐셔야 돼요. 네. 그때 당시도. 네, 네. 그러면은 지금은 거기 되고 10억도 올라도 40억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40억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40억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예상이 들어요. 네, 그 정도 지금 보는.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도 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게 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거를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전부 다 전세를 끼고 네. 작은 뭐 투룸이든 아니면 뭐 작은 주택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다세대든 다세대 오피스텔 뭐 이런 거를 여러 개를 구입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이 금액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올랐을까? 제가 추론컨대 이 정도 때 구입을 했다면은 거의 전세금 상승으로 내 투자한 금액은 다 뽑았을 거예요. 아, 네. 이것도 잘한 거예요.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얘는 지금까지 해서 올랐지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얘는 세금이 많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작은 거를 여러 개 다세대를 여러 개를 해서 만약에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했더라면 네. 얘는 세금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올라가더라도 세금을 계산하고 기타 등등 하고 덩어리가 큰 걸 팔 때 쉽게 안 팔리는 걸 감안한다면 네. 어지간하면 큰 덩어리는 피하는 게 맞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통상적으로는 개수 작은 걸 여러 개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얘는 한 지역에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괜찮은 지역에 나눠 놓는다면은 그만큼 효율성도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매도 시점은 언제냐 이거는요. 시점의 네.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 굳이 시점으로 따지자면은 이 물건의 가치가 네. 거의 극점에 도달했었을 때는 이거는 매도예요. 네. 근데 지금 봤었을 때 월세를 받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거의 극점에 도달했다라고 봐져요. 네. 이거를 월세로 돌렸다는 거는 지금 700만 원보다 훨씬 월세가 많이 나온다는 건데 네. 그 이야기는 이 물건이 거의 대다수가 작은 원룸이나 1.5룸이나 작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죠? 원룸이요. 네. 이게 또 스피커가 또 그러네. 그래서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과 우리가 1.5룸을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원룸에 들어가서 월세를 두고 살 거냐,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1.5룸이란 더 큰데 전세를 들어갈 거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훨씬 유리해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월세 주는 돈이면 거기 들어가고도 남아요. 네. 자, 그러면은 원룸에 사는 사람은 전세 자금 대출도 일으키지 못하는 특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원룸이 사는 게 1.5룸으로 옮겨가겠죠.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룸은 좀 더 월세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고로 얘는 매도 시점은 지금이라도 매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도 후에 다시 가는 물건을 구입했었을 때 이 물건도 좋은 물건을 사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작은 물건을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마지막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1, 2년 더 지나버리면은 네. 지금 구입하는 물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다 사라져 버려요. 네. 지금은 그런 세제가 살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갈아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갈아타는 게 낫다는 임대사업자 말씀이신 거죠? 등록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이게 매도하는 타이밍이 네. 내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과태료 생각을 해보시고 네.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과태료가 부담이 없다면은 물 생각하고 파는 거고 과태료가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네. 그건 못 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계산해 봐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